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첫 5,500선 돌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가 상승의 1등 공신 누구였습니까? 예, 주가 뉴욕 증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그러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고 또 통화량을 조정하는 분인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네. 유럽에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라는 거기서 지금 관계자들과 회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자 미국의 물가 또 전 세계적인 물가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예.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는 인플레인데 인플레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 증가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은 통화 정책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예. 또 증권 시장 등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래 되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고 그것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되니까 밤사이에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제롬 파월 주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아주 네. 통화 완화적인 신호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인가 봐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사실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어렵죠.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통화 금리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9월 15일 날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전제로 투기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연준 의장이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애둘러서 빙빙 돌리는 사실 외교관보다도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좀 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또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 가지고는 금리 인하할 수 없다라고 거꾸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디스인플레이 쪽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완연히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 물가와 고용 상황 이것이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를 지켜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제롬 파월의 이 말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약 한 65% 정도가 9월 달 FOMC에 미국 연준이 현재 5.5%인 이 기준금리를 5.25 정도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 30% 정도는 9월 달은 어렵다. 12월 달 가야 된다. 또 일부 매파 강경론자들은 올해는 쉽지 않다. 올해는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수파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예. 예. 한편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했는데도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밤사이 뉴욕 증시가 오른 데는 1등 공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그러면 2등 공신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 이틀째 오르는데요. 예. 이틀 전에는 6% 오르더니 밤사이에는 10.20% 올랐습니다. 그럼 합하면 약 한 16에서 17% 올랐다는 얘기인데 예. 테슬라처럼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 회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16, 7%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 지수에서 가중치도 크고 하니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올랐는데 자 시장에서 관심은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네. 왜냐하면 테슬라 올 들어서요 최근까지 말대로도 약 44%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테슬라 왜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이른바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잘 되다가 일정 기간 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신산업이 나올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예. 경영학에나 경제학에서 캐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좀 잘 안 됩니다. 예. 또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덤핑을 내리면서 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정점을 치고 난 이후에 올 상반기에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이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요게 지난해 2분기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은 바로 앞 분기인 올 1, 2, 3월 1, 3월 때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캐즘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자, 지금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 그래프가 지금 4분기에 48만 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분기별 판매량입니다. 1분기에 뚝 떨어져서 그러네요. 바로 그때 주가가 44%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44만으로 다시 오르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지표 작년 2분기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46만 대를 팔았었거든요. 예. 그때보다는 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부활을 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상승세인지 좀 두고 볼 일이고요. 또 하나 테슬라가 8월 8일 날 예. 지금 운전자 없이도 저절로 굴러가는 무인 택시를 발표합니다. 그게 성능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실제로 성능이 좋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기대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우리나라 증시와 뉴욕 증시는 좀 따로 가는 별개예요. 동조화가 아니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뉴욕 증시의 주가가 전 기업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AI 관련주, 예. 신기술 관련주만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업이 많이 오르고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라든지 또 그 한국의 금융 투자세라는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뉴욕 증시의 호황은 한국 경제에도 호재가 되고는 있지만 미국만큼은 뜨겁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내 증권 시장까지 알아봤고 다음 주제는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가 좀 잘 회복되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요, 2.6%라는 성적은 예.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기초 체력을 갖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2.1%예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예. 높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가 1.6%밖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예. 올해 2.6은 작년에 낮은 분모를 기초로 하니까 기저 효과도 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작년에 1.6이었는데 올해 2.6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수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각도에서 정부의 전망 2.6, 저는 개인적으로 2.6도 초과할 수 있다. 지금 그 경제 중에서 외형 경제 성장률 여건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에는 조금씩 속도차가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어떤 부분에 염두에 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양대 축이요. 하나는 수출, 수입 이런 외생 변수고 또 하나는 국내 소비, 투자 이런 국내 내생 변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쪽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내수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수출과 관련되는 산업들은 잘 되는 반면에 내수와 관련된 산업은 아직도 좀 겨울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경기가 아직까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건설 부분에 그동안에 방만하게
나갔던 PF 대출, 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게 건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네. 돈이 안 돌고 있는 그런 면에서의 좀 부실, 또 그동안에 금리가 우리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담 때문에 소비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지출을 못하는 네. 예.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 성장률은 아주 뜨거운 상태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른바 민생으로 경제의 따스함으로 느껴지는 데는 좀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PF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PF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요. 부동산이 정말 잘 될 때 담보도 안 잡고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분양이 되고 제때 팔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 시장이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을 해도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자금난이 생기고 이 건설사들이 PF 대출이라는 그 증권사나 신용금고, 신용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건데 이게 지금 부실이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그 정부가 예. PF 특별대출 약 9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장래성이 있는데도 단기적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살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희망이 없으면 파산을 시키는 뭐 그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현상을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네, 또 짚어볼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예, 지금 이제 새해 경제 운영 방향에 이제 앞서서 올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여러 가지 정책도 발표를 했어요. 예. 자, 여기서 주목을 이제 끄는 것이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건데요. 이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은 이미 연체 대출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갚을 힘도 없고 도산 직전에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일부 대출금을 탕감해 주면서 예. 새 출발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현재 지금 그 신청 기한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0월 달까지인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해 줬고요. 또 가계대출도 대환이라는 게 기존 대출을 악성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의 양호한 대출로 바꿀 때 총부채 상환 비율 DSR 적용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구조적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갚을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25조 원 정도를 집중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어려운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서 선별적으로. 예, 선별적으로 하겠다. 뭐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그러나 필요한 곳을 꼭꼭 집어서 하는 핀셋형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과도한 규제 풀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겠다라는 핵심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경제개혁원 장관이 예. 사실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한 게 역동경제입니다. 역동이라는 건 다이나믹. 예. 각 분야에서 투자, 생산 또는 소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야 된다. 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건데요. 이 경제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세금 풀고 이자 낮춰주는 것이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네. 예. 그러나 그 못지않게 최상목 부총리죠. 부총리는 네. 역동 경제를 하겠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주고 신고, 투자 또는 여러 가지 각종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막 하편식으로 아주 크게 밀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혁신 생태계 강화, 역동 경제, 또 기업 밸류업에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줄 때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그밖에 지역 균형 투자 이런 인프라 건설에도 나서겠다. 이것이
하반기 경제 운영 대책에 나온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에 따른 경제정책 로드맵도 순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